대한민국 전체에 진짜 결과적으로 대파란이라고 하는 결과를 한번 빚어볼 생각이. 대파란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잖아요. 제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란 아닌가요? 한 손엔 유치원 3법, 한 손에는 삼성파 에너직스 거대 세력들하고 맞서서 싸울 때 내가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대선 나가려고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2년이 넘었고요. 작년 1월 달에 이제 결심은 이미 섰고. 지난해 6월에 고창 선운사 도소람 마이블에 가셔서 나만의 다짐과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송기습 교수가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쓰셨는데 그걸 제가 감옥에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이블에서 비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꺼내는 자가 세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1810년쯤에 전라 관찰사가 그거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가서 거기다 이렇게 쌓고 비계를 쌓고 올라가서 그걸 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번개가 꽝 쳤대요. 그리고 이게 딱 열어보니까 전라관찰사 누가 이걸 연다 이렇게 딱 써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죽었구나. 넣어놓고 바로 이걸 닫고 주렐랑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지역에는 소문이 더 파다했겠죠. 근데 이제 가분홍민 전쟁 전에 손아중 접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서 그걸 따고 다 거기서 비기를 꺼내가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 조선 말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탐관오리들하고 이 지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지긋지긋한 세상 진짜 확 엎었으면 좋겠는데 저기에 가면 저기 비기가 있다니까 이 동학 농민군들이 거기부터 간 거예요. 너무 가련하기도 하고 그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세상을 한번 뒤집을 각오가 쓰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나도 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밝히는데 진보 정당에서 같이 계속 활동하던 사람 둘, 그러다가 민주당에 와서도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2명의 동지랑 같이 거길 가서 정말 간절히 빌었어요. 둘한테는 허락을 받고 나는 대선 나갈란다. 한 3, 4개월을 반대하더라고요. 2명이 다. 3, 4개월을 반대하다가 동의를 해주고 재선 성공한 다음에 거길 같이 가서 또 간절히 빌고 그랬어요. 마이블 앞에서 뭘 비셨어요?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는 아니고요. 그렇게 빌었어요.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일도 있죠. 근데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탐한다기보다는 거기를 누리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격이 이제 물론 스스로 내가 할 만한 사람인가 숱하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은 사람들이 참 똑똑해, 용기 있어.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앞장서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외로울 꽃자죠. 외로울 꽃자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약간 이 당 민주당 안에서 외로운 지경이라고 하는 건 되게 딱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고통스러울 꽃자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추미애 사태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왜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하구나. 왜 박살 나겠구나. 핸드폰 또 핸드폰에 막 문자 10,000개쯤 오겠구나. 알죠. 안 물어봤으면 좋겠죠. 기자들이 꼭 나한테 물어봐. 근데
정책적이거든 정무적인 거든 간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보겠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 리더를 하면 안 되죠. 생각은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장이겠죠.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용기가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용기에는 그 두 개의 고자가 따라요. 외로울 고자에 고통스러울 고자가 따라서. 좀 두 개의 고자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세력이 없다는 얘기. 세력이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통스럽다는 것은 이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약간 힘들더라도 뭐 올라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고통스럽다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시작이 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결심하고 첫 번째 사람에게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 보면 의원님은 조금 빠르신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이기도 하고 되게 낡은 관찰법이죠. 그렇게 봤었으면 대한민국 정치에는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 사선부터 한번 이렇게 출마 자격을 갖는 그리고 뭐 장관 정도 해보고 뭐 그 광역단체장 정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자체가 저는 좀 낡았다고 보고요.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똑같은 질문.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나가? 네 나이에 네가 뭐를 알아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한 거 이렇게 보면 나한테 진짜로 나가냐 그만 좀 물어봐라. 내가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왜 그렇게 안 쓰냐 연설 내용에 왜 그렇게 안 써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식 선언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 여러 번 선언했는데 내가 오늘 다시 얘기할게. 내가 진짜 오늘 이렇게 이제 출판 기념회 자리였거든요. 딱 1년 전에 내가 오늘 다시 얘기한다. 나 공식 선언했다. 기사 좀 써주라.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왜 뭐 너랑 같이 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너 계파가 있냐?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는 계파 나도 없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뭐 참 정말 할 말 없는 게 그런 거지.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나의 계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이 딱 1년 전 연설이에요.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자기도 현역이 아닌데다가 현역 국회의원 한 명 지지하는 사람 없는 딱 그 외로울 꽃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돼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니까 저는 정치는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 문화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뭐 나이가 젊든 뭐 재산이 있든 없든 또 뭐 계파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생각이 뭐냐를 먼저 물어야지. 너 같이 하는 국회의원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도전자로서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뭐 개척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변화시켜 나갈 생각이고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결과적으로 대파란이라고 하는 결과를 한번 빚어볼 생각입니다. 대파란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 같다. 제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란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내년 3월 대선 딱 1년 되는 날에 광주에 가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국밥집에 가서 노 대통령이 드셨다는 그 국밥을 드셨는데 별로 많이 안 알려졌죠. 네. 광주에 왜 가셨어요? 고민을 했죠.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할 거냐. 근데 서울시장 선거 한복판. 그러니까 피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나간다고 뭐 숱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가다듬어서 얘기하는 자리가 뭐 이제 언제냐. 그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선 1년 전이니까 대선 나가겠다고 이미 이야기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마음을 얻는다, 당원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광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광주에 가서 우리 저랑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간담회가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러 가는 김에 이제 뭐 아마 여러 그때 간담회가 있었을 거예요. 쭉 이제 그 중에 점심은 먹어야겠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양동시장에 거기가 기억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파도 없고 사람들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일으킨 그런 측면에서 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행로를 이렇게 정치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뭐 삼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으셨던 건가요? 멋있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진짜 자기의 비주류 처지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바꿔낸 사람, 저는 뭐 단연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근데 저는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두 분도 비주류였다. 게다가 두 분 다 왼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달마는 동쪽으로 가고 민주당의 진보는 왼쪽에서 온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리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참지 못하고 또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처지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들던 그런 변호사로서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 울분을 참지 못해서 뭐 배지도 집어던지고 명패도 집어던지고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비주류로 봤다고요. 우리 당에서 뭐 민주당 안에서 뭐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 땅을 딛고 일어나서 그 국민의 마음을 얻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켜내는데 했었으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최고로 멋있는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박용진이니까 갖는 장점, 박용진이니까 갖는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위기인데 뻔한 인물로 그냥 간다? 혹은 그렇게 되면 뻔한 구도죠. 그럼 뭐 뻔하게 패배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비주류고 그렇지만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에너지, 그다음에 뭐 진보적인 마인드, 젊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 과정이 될 거예요. 당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다행히 국회의원들은 엄청 우호적이에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 내가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계파도 없는데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적 있잖아요. 뭔가 그걸 돌파할 만한, 그런 상황을 돌파할 만한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박용진이 해온 걸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치는 20년 했고 국회의원 된 지 5년 됐고 그런데 국회의원 돼서 이제 5년 동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성과를 냈고 그리고 또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성과를 냈고 법을 바꿨고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도 5년째 그 싸움을 벌리면서 계속해서 사과 받아내고 무상수리 조치하고 리콜 조치하도록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이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때문에 몇 조 손해봤다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지네가 잘 못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또 뭐 공매도 관련해서 뭐 증권사가 막 이를 갈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저렇게 얘기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말처럼 어떻게 해왔는지 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박용진이 되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보랍니다. 젊은 대통령이 되니까 시정연설 때 와서 박수만 받고 박수 몇 번 쳤냐 기자들이 숫자 세는 그런 시정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총괄 책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총리하고 장관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야당하고 1대1 대정부 질문 한다. 야당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딱 아주 그 호된 질책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때요?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 안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취소를 한 거죠.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 전날 야당 대표 불러다가 폭탄 좀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야당 대표는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 빵꾸냈어. 그러나 그렇게 둘이 가끔 야당 대표 불러다가 해물탕에 소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해서 꽉 막혀 있었던 거 풀렸다. 법안 이런 거 다음 주 통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통령이 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는 뭐 난망한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넥타이 풀고 소매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해야죠. 난 그런 게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때라고 보고 대통령은 선출된 왕이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까이고 또 이렇게 뭐 기자들한테 완전히 뭐 박살날 때도 있고 체면이 말이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저 인간 뽑아놨더니 그래도 이런 건 하네. 뭐 이런 정도 좀 되어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모습을 무슨 웨스트윙 같은 데서만 여기 멋있게 얘기하네. 좀 뭐 정치미들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의 시선은 그쯤은 넘어서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가 그걸 못 따라가죠. 정말 중요한 개혁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혁이 뭘까? 저는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아니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연금개혁 2007년에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잖아. 왜? 인기 없거든. 2,200만 명이나 되는 연금 가입자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연금 수급하고 있는 550만 명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손 안 대는 거예요. 이런 걸 개혁해야죠. 이런 걸 개혁하는 게 진짜 용기고 이런 걸 개혁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지. 다 그냥 가만히 박수 받을 일만 하고 넘긴다고. 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예요. 박용진의 국가 비전이 뭐냐면 행복국가예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에요. 행복은 뭐냐? 이거는 복지랑 달라요. 복지국가는 안심, 다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느닷없는 불행과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안심과 다행 이 사회 보장이니까 복지국가인데 행복국가는 우리 헌법 10조의 가치를 담아요. 그걸 위해서 투쟁할 생각이에요. 그 행복국가에서 그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그 헌법 10조거든요. 여기 다 담은 게 있잖아요. 인권, 존엄, 가치, 행복 이게 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른바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 이른바 산업 국가, 그 다음에 뭐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 민주국가,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그 다음 단계로 행복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임원희 씨가 그 회고하는 고등학교 때 모습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그때 이제 학생회장이셨다고. 예, 2학년 때 2학년 학생회 부회장으로 나가고, 부회장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출마를 하니까. 근데 되게 하여튼 유쾌하고 뭐 이랬던. 진짜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이거 중학교 때인데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밤에 좀 껄렁껄렁한 애가 걔를 뭐 쉬는 시간에 막 거의 박살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이 이렇게 부어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이제 찾아가서 너희한테 사과해라. 얘 말이 너무 정당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생각하니까 내가 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다가 둘이 대판 붙어갖고 완전히 뭐 교무실 끌려가서 박살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뭐 남의 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맞고요. 그 내가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임원이가 그랬다는 그때 그러잖아요. 얘가 너 국회의원 할 줄 알았어. 네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 한다고 정치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반 단톡방에 그 학급지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거기 맨 마지막에 한마디씩 남기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 그렇게 써놓은 거야. 친구들아 나중에 나 000에 나가면 꼭 한 표 주라. 000이라는 게 0000이 아니야. 000이야.
세 글자. 단체장? 뭐 구의원?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애들이 그거 보고서 다 웃더라고요. 너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든 뭐든 하여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의견을 모으고 조합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즐겨 했던 거는 같아요. 선생님 중에 한번 이렇게 정말 나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정말 쫓아내고 싶은 선생님. 근데 그 반 반장이 왜 나한테 왔는지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더라고. 그게 2학년 때였을 거야. 내가 부학생회장 할 때 상의를 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술도 안 깨갖고 수업 시간에 오바이트도 하고 아침에 뭐 주반 이 새끼 물 왜 안 갖다 놓고 막 따귀 때리고 쓰레빠로 때리고 엄청 모욕적인 거예요, 애들이 그때도. 그러니까 그 반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아마 대자보 써붙였을걸요? 딱 써붙이고 학생 사과하라. 뭐 A 선생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무실 발칵 뒤집혀서 그 선생님이 나 찾아와서 나한테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반장한테 사과하시라. 당신 반의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으로도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용진이가 좀 그렇게 애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낯선 이방인한테 당대변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 어떻게 꿰차신 건가요? 그때 이거 꼭 써주십시오. 민주당 60년 역사에 배지를 달아보지 않고 그 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건 김대중 이후에 박용진이 처음이에요. DJ가 원외 대변인으로 떴거든. 그 양반이 자기 자서전에 한 페이지를 감격스러웠더라. 감격스러워. 막 배지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대변인이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 거죠.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3가지 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오늘 여당이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걸 막고 회계 투명성과 정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진 하면 유치원 3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유총에서 400명 우 몰려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저 토론에 맞고 그때 어떠셨어요? 이거 사람이 이게 대변인을 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보도될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구나. 그림이다. 그랬어 이제. 그래서 거기 절대 화내지 말까 속으로 할 말 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복도에 앉혀서 복도에서 토론하는 분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2시간 시달리고 나니까 거의 뭐 난리. 그때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한 게 그 뒤에 진짜 막 국민들 극분노를 폭발시켜내는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관계자 수백 명이 입구부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욕설과 야유가 빗발칩니다. 국회는 남의 얘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국회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토론회 진행을 강행하려고 하자 거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관심각이 없었으면 그냥 박용진만 땅에 파묻고 끝났을 거예요. 그 유치원 문제 건드렸다가 뒤로 물러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아예 알면서도 손 못 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박용진 정도 저 초선 겁도 없는 놈 저거 오죽했으면 저 당에서 저기 정무위에 있다가 교육으로 쫓아냈겠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이제 파묻고 끝났겠죠. 근데 그날 자기들이 만든 그 상황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져 가지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다 알고 있었던 문제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대한민국 가장 비주류 진보정당에서 여기 와서 어렵게 국회의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그 날을 내가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민주당이 그 성과를 다 가져가게 됐는데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정치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 욕을 먹으면서 민주당이 온 거지. 정말 그날 그랬어요.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제일 기뻤어요. 그리고 내 존재를 확인했었던 때가 10월 5일 날 그 사단이 벌어져서 그때부터 막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막 이 불이 붙었을 때인데 11월 8일 날 뭐 했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내부 문건 딱 던진 거예요. 딱 공개. 이것 때문에 뭐 감옥 가도 좋은데 야 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1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이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손에 유치원 3법, 한 손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딱 들고 우리 사회 재벌 총수와 그 한유총이라고 하는 이 거대 세력들하고 맞서서 싸울 때 막 이 존재감, 내가 이걸로 국회의원 한 거다. 정말 뿌듯했어요.